이 뒤에를 보시죠. 3층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풀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측 면을 열은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그려야 됩니다. 라인 이런 식으로 그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만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측면에 대한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배면이죠. 이쪽 배면 쪽은 똑같이 이렇게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여기 면만 선택하시고 모서리 2개를 선택하고 옵셋. 그러면 난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따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평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우리가 이제 1층에서 이렇게 가져왔었죠. 네, 이제 이 윗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해하고요. 익스플로드 이제 분해가 될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드. 자, 어이고, 자, 얘를 딴 데도 옮겨 놓고, 아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지금 위아래가 붙어 있죠? 자, 이 분해하기.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고요. 자, 얘네들도 좀 지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선을 따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선들을 전체 선택하고 웨일드, 그 다음 패스 카피. 그러면 이 안쪽까지 난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난간을 세워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난간은 그대로 돌출하면 되겠죠? 네. 그대로 돌출하면 되겠고, 자, 100mm니까 선을 복제를 하면 되죠. 이렇게 100mm. 그래서 푸시 앤 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주변에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이런 식으로요. 공유 폴더에 제가 몇 개를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공유 폴더에 오시면 스케치업 폴더에 네, 이런 식으로 사이트 맵을 몇 개 캡처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받아오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지도예요. 지도 그냥 스크린 캡처한 겁니다. 저는 얘를 쓸까 합니다. 맵 캡처, 얘를 쓸 겁니다. 자, 먼저 태그를 만들어 볼까요? 자, 2D 맵 선택하고 불러보자고요. 임포트. 그 다음에 이미지.
png 파일이네요. 네. 선택하고 얘는 텍스처입니다. 자, 텍스처로 이와 같이 쭉 불러들이시면 됩니다. 텍스처 아니구나. 이미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선택하고 이 부분. 텍스처가 아니고 이미지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임포트. 자, 스케일.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요. 0도 방향을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뷰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스케일로 계속 키워줍니다. 자, 그래야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대략 한 이 정도? 뒤쪽도 확인. 이 정도가 돼야 대략 이 정도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적당히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뷰 메뉴에 페이스에 가면 엑스레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면을 올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면이 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면이 살아있는 거. 맨 위에 뚜껑을 지우고 난 뒤에 하나씩 지워주세요. 이 면들이 불필요한 면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 지웠으면 라인 명령으로 위에 뚜껑만 다시 닫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면이 중간에 이렇게 면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면이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자, 면이 지워졌으면 이 위에다가 난간을 만들어 주세요. 150mm.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난간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900mm.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 모습이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매트리얼, 재질에서 반투명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칼라를 이용해서 줘볼까요? 자, 칼라를 줬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면 색상 나오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낮춰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반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반투명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곱하기 4개.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간에 이렇게 아파트 뷰가 보이는 거죠. 이런 아파트 뷰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 뒤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 뷰가 백그라운드로 가려지겠죠. 자, 이렇게 아파트 뷰를 만들어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보도블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150mm입니다. 아래로 그냥 150mm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나중에 얘를 감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150mm는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라인, 옆에 건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푸시 앤 풀. 자, 1층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4,000.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3,000. 다시 3,000. 다시 3,000. 그 다음 옵셋 150. 그 다음 푸시 앤 풀 900.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끝났고요. 자, 맨 위에 뚜껑만 지우면 금방
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라인.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와 같이 반투명한 상가 하나를 세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가들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상가를 세우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500, 500. 우리가 할 건 많지는 않지만은 바로 요거요. 요거.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Vray 퍼라고 합니다. 퍼. FUR. 퍼라고 합니다. 익스텐션에 가면 Vray가 있고, Vray 오브젝트에 보면 여기에 Add per Selection 있습니다. 자, 펄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트리플 클릭하고 Make Group, 그 다음에 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퍼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 주전자 그림 있죠? 주전자 그림. 그 중에 이 주전자 그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랫부분에 프로그레시브 바가 있어서 얼만큼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퍼입니다. 퍼는 동물들의 털을 퍼라고 합니다. 모피라고 하죠. 네, 그걸 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잔디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재질에서 매트리얼에서 랜드스케이핑 그 다음에 여기 글래스를 넣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어떻게 보이나요? 잔디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당구공 있죠? 얘가 에셋 에디터입니다. 에셋 에디터를 띄워 보실까요? 당구공 그림 누르시면 나와요. 그 중에 지금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는 거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펄하고 있습니다. Vray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순서대로 매트리얼, 재질, 이렇게 매트리얼, 재질, 라이트, 조명,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텍스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렌더 셋업, 그 다음에 렌더링 이렇게 됩니다. 펄은 오브젝트니까 얘를 누르시면 되고, 자, 펄을 눌렀을 때 이렇게 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아랫부분에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지금 매트리얼을 썼는데 얘를 꼭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랭슨이라고 있죠? 여기 카운트는 면적 대비 개수고요. 그 다음에 랭슨이 퍼의, 즉 털의 길이입니다. 모피의 길이고 모피의 두께입니다. 테이퍼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레이브티는 중력입니다. 보통 중력을 1로 놓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밴드, 구부리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한 요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는 넓은 지역에 못 써요. 넓은 지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만들어내고 계산하고 그림자까지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부분에 쓰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냥 조금만 쓰고 이렇게 저처럼 조그만 범위에만 잠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네, 인피니티 플랜입니다. 인피니티 플랜은 별거 없어요. 클릭하고 나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스페이스만 눌러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인피니티 플랜입니다. 인피니티 플랜은 뭐냐면 무한 평면입니다. 이렇게 무한 평면이 만들어져요. 인피니티 플랜은 그냥 무한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빨리 하고자 할 때 무한 평면을 만들어서 쓰시면 편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간단하게 제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보죠. 5000, 3000.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3000. 자, 가운데 지우고, 그러면 자, 공간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2400만 할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죠. 이래 놓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깜깜하게 보일 겁니다. 기존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컴하게 보일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는 조명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인피니티 플랜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이렇게 인피니티 플랜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조명은 선라이트입니다. 선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라이트예요. 자, 여러분들도 선라이트 한번
컬러 인텐시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인텐시티라는 단어가 나오면 밝기, 세기, 세기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빛이 세냐, 열이냐. 샘, 열임으로 따질 때 이 인텐시티가 색입니다. 태양의 색상인데 굳이 건들 필요는 없어요. 모드 보면 뭐 필터 모드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값이 나옵니다. 태양의 밝기예요. 태양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 이걸 따지는 게 인텐시티 멀티플러인데, 이 값은 안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나중에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대신에 그 아래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 멀티플러는 뭐냐면 그림자의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렌더링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렌더링 해보죠. 그림자를 보니까 이쪽에 있네요. 자, 렌더링 보시면 그림자가 요 정도, 특히 요 경계 부분 있죠. 이 경계 부분. 자, 제가 요 부분만, 자, 제가 요 부분만 다시 렌더링 합니다. 자,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5로 주었습니다. 다시 렌더. 그럼 여기 그림자 부분이 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림자 경계가 또렷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던가,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렌더링을 해보시죠.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리전 렌더라고 합니다. 영역을 지정해서 하는 렌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하늘에 대한 모형입니다.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호색의 L입니다. 호색의 L은 기본적으로 맑은 날을 유지하고 있고, 위에 보시면 클리어가 있고 오버캐스트가 있습니다. 클리어는 비 온 뒤에 맑은 하늘, 오버캐스트는 비 오기 전에 흐린 하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버캐스트를 놨습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아이고, 흐린 하늘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흐린 하늘. 다시요. 이번엔 제가 호색의 넬로 놨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맑은 하늘이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알베도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알베도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예. 지표면의 색상 있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이 지표면의 색상, 이걸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밝게 해볼까요? 자, 렌더. 그럼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어둡게 해볼까요? 자, 그라운드가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블렌드 앵글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표면과 하늘 사이에 있는 앵글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만큼 그라데이션 져 있죠. 자, 이거를 제가 0으로 고치겠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또렷하게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렌더. 그러면 흐릿하게 바뀌네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옵셋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0이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아래쪽에 보면 클라우드가 있네요. 요거 클라우드를 눌러 보시면요,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럼 조금 더 하늘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뭐 구름의 농도라든지 구름의 높이라든지
구름의 두께라든지 이런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스카이 부분에 보면 트러비티하고 오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에 대한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러비티 값이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하늘이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간 하늘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늘을 보시면 좀 맑은 하늘이지만 먼지가 많이 낀 거죠. 보통 한 3월 정도에 보면 황사 들어오면 하늘이 이렇게 잿빛으로 보이죠? 네. 그럴 때 쓰는 게 트러비티입니다. 트러비티 값을 조절해 보면 되고, 그 다음 오존입니다. 오존의 농도입니다. 이 오존의 농도는, 그 다음에 오존의 농도는 트러비티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오존층이 얇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낀 것처럼 탁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존이, 그리고 오존층이 두꺼워지면 반대로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 됩니다. 자, 렌더.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탁한 하늘이냐, 별로 차이는 없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트러비티하고 오존을 같이 수정해 보시죠. 농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한번 해보시죠. 선라이트는 여기 이 섀도우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어떻게 조절하느냐?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세팅에 가시면 여기 셋 매뉴얼 로케이션 나오죠? 여기서 조절합니다.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 동경 132, 북위 37도, 이게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나오죠. 한 8월 정도 오후 1시가 제일 햇볕이 수직으로 내려쬐는 날씨이고요. 그 다음에 자, 상황에 따라서 렌더링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지금이 보는 게 이제 1시, 근데 지금 5시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럼 5시면 어떻게 되나요? 어둑어둑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이번엔 7시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시.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지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조명들을 볼 때는 이 선라이트를 그냥 밤 시간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어둑어둑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조명을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조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조명이에요. 자, 렉탱귤러 라이트입니다. 렉탱글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 사각형 조명이에요. 이렇게. 자,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된 조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 렉탱귤러 라이트가 나오는데, 자, 렉탱귤러 라이트의 옵션을 보시면 인텐시티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인텐시티라는 단어가 나오면 색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색이, 밝고 어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300으로 고쳐봤습니다. 그러면 많이 밝아지겠죠. 자, 렌더링. 그러면 이 공간이 확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인비저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화면에서 렌더링된 결과물에서 지금 여기 네모난 사각형 있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모난 사각형이 안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인비저블입니다. 인비저블이 감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켜놓으면 이렇게 라이트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라이트를 보이거나 감추거나 할 때 쓰는 게 인비저블 옵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No Decay라는 게 있습니다. No Decay. Decay가 감소 또는 소멸이란 뜻입니다. 조명 1에서부터 무한정 빛이 이렇게 밝게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광원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빛이 사멸되죠? 네, 그게 Decay입니다. 근데 No Decay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사멸되지 않고 그냥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빛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o Decay, Decay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빛을 소멸시켜야만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자는 켜야 되고, 여기 보시면 디퓨즈, 서피큘라, 리플렉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고유의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디퓨즈 그러면 그러니까 사물이 지닌 고유한 색상의 조명 효과를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서피큘라는 뭐냐면 빛이 닿으면, 사물이 빛이 닿으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걸 서피큘라라고 해요. 리플렉션은 반사 효과고, 앰모스피어릭은 안개 효과입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다 체크해 놓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 커스틱 효과, 즉 빛의 굴절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렉탱귤러 라이트에 대한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지우면 에셋 에디터에 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서 선택해서 델키를 눌러야 이렇게 에셋 에디터에서도 지워지고 여기서도 지워집니다. 자, 한번 지워 보시죠. 그 다음 조명은 뭐냐면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구슬이에요. 구슬 모양의 조명을 스피어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을 스피어 라이트라고 합니다. 렌더링 하면 이렇게 구슬 모양이 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색상이 있고 인텐시티 있고 조명의 밝기네요. 자, 300까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밝아진 거 보이시죠? 네. 인텐시티는 조명의 밝기이고, 단위를 보면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트가 있고. 근데 여기 나오는 W라고 되어 있는 건 와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와트로 표시하는 건 아니고, 단지, 라디언트 파워라고 합니다. 자, 바꿔서 한번 렌더링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밝기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루미넌스입니다. 자, 3000 정도. 그래야 이 정도 밝기가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부분 조명이에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부분 조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부분 조명으로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너무 어둡네요.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자, 밝기를 바꿔봅시다. 1000, 한 3000까지. 인텐시티를 3000까지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여기 밝아진 거, 여기 흐릿하게 보이시죠?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자, 컨트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지금 방향 조절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명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 비춰져야 할 방향을 조절하고 클릭, 그 다음에 조명의 범위를 클릭, 조명의 윤곽을 클릭.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조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에셋 에디터에 가면 스폿라이트가 있고요. 역시 인텐시티가 있군요. 자, 인텐시티를 제가 좀 조절해 보죠. 자,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볼 건데요. 이렇게 많이 밝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텐시티는 밝기고요. 콘 앵글이 있고 푸눈바 앵글이 있고 푸눈바 팔로프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폿라이트는 광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콘 앵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범위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조그맣게 비춰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넓게 비춰질 건지 이 각도가 콘 앵글입니다. 푸눈바 앵글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범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경계 부분을 얼마나 얇게 할 그러니까 경계를 또렷하게 할 거냐 아니면 경계를 흐리게 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푸눈바 앵글을 줄여볼까요? 자, 렌더. 경계가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이렇게요. 경계가 또렷하죠? 푸눈바 앵글을 조절해 봤습니다. 경계가 퍼져 버렸네요. 이게 푸눈바 앵글입니다. 그 다음에 팔로프. 광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광원으로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네, 이 사라지는 값을 어떻게 할 거냐, 거리에 비례해서 할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얘네들은 굳이 크게 손댈 건 없지만 여기 콘 앵글하고 푸눈바 앵글 정도는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IES 라이트는 이렇게 떠요. 뭐냐면은 조명 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겠죠. 그 조명 엔지니어들이 조명을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광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광원의 밝기가 얼마인지, 혹은 광원이 뒤로 나가는지, 앞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이 IES 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IES 라이트는 조명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조명 효과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번 IES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요. 자, 렌더. 그러면 조명의 모습이 너무 어두운데? 다시. 조명이 어둡네요. 막 타네. 지금 제가 밝기를 조절해 봤는데요. 지금 밝기를 좀 조절해 봤는데 조명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IES 라이트에서 파일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 16번으로 바꿔보죠.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조명의 모습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해당 파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해당 폴더로 가면 맨 아래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1번 조명, 그 다음 16번 조명 요거 쓰고 있죠. 26번 조명 이렇게 다 조명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져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IES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조명을 조명에 효과를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자, 이번에는 스폰라이트 옴니라이트입니다.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로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점 하나로 조명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스피어라이트하고 똑같아요. 옴니라이트는 스피어라이트하고 똑같은데 스피어라이트는 지오메트릭 라이트, 즉 형상이 있는 조명이라면 옴니라이트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이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조명 효과를 얻어내는 거죠. 이처럼 형상이 없습니다. 자, 옴니라이트 보면 나머지 옵션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마지막은 돔라이트네요.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입니다. 제가 인피니티 플랜을 세워 놓고요. 그 다음 돔라이트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돔라이트를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이 됩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돔라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태양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이 이렇게 되니까 그림자가 이쪽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렌더링하면 그림자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Use Trans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밝기도 조절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 보시죠.